안녕하세요. 서왕 이서왕TV의 이서왕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단어가 1년 넘게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싸움을 우리 언론은 왜 자꾸 다루는 걸까요?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를 바꿔야 돼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패권 경쟁입니다. 패권. 국어사전에는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권리나 힘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힘이 세지는 중국을 제압하려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40% 룰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가 자국의 경제 규모 40%를 넘게 되면 쭉 제거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소련과 일본인데요. 70년대 미국은 자신들의 GDP 44%를 넘어가는 소련을 해체시켰고 85년에는 38%에 이른 일본을 주저앉혔습니다. 일단 당시 일본의 상황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무너뜨렸습니다.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달러 강세와 무역 수지 적자로 힘들어하던 미국은 일본에게 엔화 절상을 받아내는데요. 그 결과로 미국 경제는 회복됐고 반대로 일본은 엔고와 그로 인한 버블 경제로 지금까지 저성장이라는 휴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 즉 달러의 가치가 높다. 이는 달러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오른 미국 상품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냐? 소비자는 비싼 제품을 사지 않으니까요. 그 결과 미국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정부에게 엔화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합니다. 엔화가 강세면 자연히 달러는 절하가 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죠. 여기에 미국은 무역보다 금융이 강한 나라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는 미국이 자신들의 금융으로 만들고 무너뜨린 작품입니다. 버블 경제란 가격이 과대평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일본의 버블 경제는 주식과 부동산, 채권의 거품을 말합니다. 그 거품을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자본이 일본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투자자가 늘어나자 실제 가치와 다르게 일본의 주식, 부동산, 채권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쭉 그랬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 80년대 후반 세계 50대 기업 순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세계 52 기업 가운데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이고요. 시가총액 1위, NTT의 시가총액은 2위 IBM의 3배가 넘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은 2023억 달러로 NTT 시가총액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신흥공업국이었다 하더라도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의 GDP가 1개 기업의 시가총액보다도 못하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GDP가 나머지 아시아 전체 GDP보다 컸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다가 미국은 자산을 모두 팔고 돌아가고 결국 많은 자본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그때 타격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겪었던 상황이 미중 무역전쟁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건 중국이 과거 일본처럼 40% 룰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2010년에 41%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기에 그 불을 끌 여력이 없었고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세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협상단의 대표는 85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부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이것만 봐도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중의 대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보호무역을 주장해온 트럼프는 당선 이후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대결은 중국이 불리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300억 달러,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00억 달러입니다. 즉, 똑같이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손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관세 이외의 방식으로 중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밀을 빼돌린다는 혐의로 동맹국과 함께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조이고 있어요. 안보 전략의 화살도 모두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인도 태평양 구역이 최우선이라면서 해당 지역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동원됩니다. 대만 해협에는 미국의 군함들이 드나들면서 중국을 압박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방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산업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직접 재사권을 침해하고 외국 기업에게 기술 제공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협상단은 중국 측의 지식 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하위 규정인 국무원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들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한국, 독일, 일본, 대만 등의 무역 적자를 보지만 유일하게 미국의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일한 무기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히토류가 뭐야? 닌자 기술인가? 히토류는 전기 자동차부터 휴대폰, 텔레비전, 카메라를 비롯한 온갖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희귀금속입니다. 중국은 현재 이 금속의 전 세계 생산량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생산기지를 방문하여 미국의 히토류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중을 비쳤습니다. 결국 미중의 싸움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무역 전쟁으로 생겨난 불확실성이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 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협받습니다. 둘째,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전체의 27%, 미국 수출은 12%, 합쳐서 39%를 차지합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 위협이란 것은 자명합니다. 셋째,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힘들어집니다. 대중 수출의 70%는 부품이나 중간재입니다. 중국은 그것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팝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팔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과 노동자, 가정으로 여파가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달 미중 무역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8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또한 두 정상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굿딜 아니면 노딜이라는 벼랑 끝 압박 전술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정치권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보입니다.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편에 서서 무역 전쟁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경제 파트너인 우리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다 보면 다른 한쪽에게는 미운 털이 박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타겟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추경입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태자는 의미입니다.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도 우리 경제의 하방을 경고하며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마침 국가의 곳간도 여유롭습니다. 지난해 세금은 25조 원이 더 거쳤고요. 국가 채무 비율도 낮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4월 25일 제출한 추경안을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국민 경제를 볼모로 정치 게임을 벌이지 말라는 충고를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방 이서방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